되잖아요. 왔었다, 카더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있던 핵심 멤버들의 증언입니다. 그 유경재단 직원들의 직원들이 아니고 그쪽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쪽 사람들? 어떤 그쪽 사람들이라고? 우리 반대파 진영의 증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폭력 사태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 그 현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굉장히 많은 정치권 인사들, 한나라당 혹은 박근혜 대통령 또 박근영 씨 이렇게 그 관계자들이 많이 와 있었을 것 같고 그때 이제 한나라당 버스까지 유경재단 사태 때 동원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많이 왔을 텐데 비단 거기 그냥 왔다고 해서 그 사건만으로 신동욱 총재의 그 어떤 그 살해 위협 사건 여기에 개입이 돼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더 구체적인 단서나 증거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까지는 약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은 지금 여러 각도에서 추적하고 있으니까 네. 뭐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또 단독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순실 정윤회 말고 다른 사람들은 누가 왔었습니까? 유경재단 사태 때. 그 얘기하니까 그 얼마 전에 최재석 씨하고 네.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네. 최재석 씨는 최태민 씨의 아들이죠. 네. 그 최재석 씨에게 제가 유경재단의 최태민 일가가 개입하지 않았냐고 제가 여쭤봤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씨, 최 씨. 임 씨, 음. 서 씨, 장 씨성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인척으로 보면 됩니다라고 하더군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어왔던 사람들 예. 그 명단에 예. 최 씨, 예. 장 씨, 예. 서 씨, 예. 임 씨성을 가진 사람들은 예. 다 인척으로 보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더군요. 그 그럼- 임 씨성은 네. 임선희 씨와 연관이 있겠죠. 네, 임선희 씨가 그 최태민 씨의 5번째 부인이죠. 부인이고, 그 다음에 최 씨는 음, 최태민과 최순실 씨와 관계가 있겠죠. 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예, 장 씨는 예, 최순득 씨 남편 최순실 씨 남편이 장석칠 씨입니다. 장석칠, 예, 그분과 관련이 있겠죠. 음, 그 다음에 서 씨는 그 최순천 씨의 최순천의 남편, 남편 서동범 씨의 인척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임 씨와 관련해서 임순희 씨 말고 당시 그 한센인들을 동원하고 했던 그 장본인 있지 않습니까? 임두성 씨. 임두성 씨가 한나라당 2번 비례대표 2번이 맞았죠. 되잖아요. 그 임두성 씨와 임순희 씨와의 관계도 있나요? 인척이라는 증언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인척 어떤 인척이요? 근데 그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확인은 안 됩니다. 예, 그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들어보면 최 씨 일가가 유경재단 사태 때도 상당히 개입을 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정황 증거가 있다. 이 특검이 좀 수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제 판단은 이 사건은 특검이 파헤쳐도 과연 어느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을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요. 왜냐면은 진범이 유령이니까요. 어디까지를 파헤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되고요. 네. 일반 경찰에서 재수사로서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특검에서는 오촌 조카 살인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이른바 최태민 씨 일가, 그러니까 최 씨 일가의 그 재산 형성 과정도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독일 비덱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재단뿐만 아니라 차명 계좌를 통해서 관리해 왔던 재산의 내역, 재산 총액이 얼마인지 그 문제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혹시 특검 쪽에서 뭐 진술해 달라고 요청받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출석해 달라고. 네, 아직까지는 연락을 받지 못했고요. 네. 조만간에 연락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많이 듭니다.
그래요. 그 박근영 씨 부인 박근영 씨하고 박지만 회장이 1990년 노태우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니를 최태민으로부터 좀 구해달라라는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좀 전해 들으신 게 있습니까? 부인으로부터? 전에 들은 그 당시에 그 오마이뉴스만 그걸 기사화됐었죠. 썼죠. 예. 어, 그런데 아내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네. 본인이 듣고 경험한 음. 이야기들은 진솔한 자필 기록이기 때문에 네.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판단했다는 겁니까? 부인께서는. 그러니까 뭐 이제 재산 관리의 문제, 뭐 종교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그 정두원 의원에 따르면 두 분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사이가 이른바 이제 조순재 녹취 파일에 따르면 뭐 19금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보셨을까요, 부인께서는? 우리 언니가 어떤 문제를 제일 심각하게 갖고 있다고 봤을까요? 그 정두원 씨가 얘기했던 쪽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다른가요? 예,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까?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사실과 다른가요? 우리 아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언니의 인품이나 네. 인성이나 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아니라는 건가요? 정두원 씨가 얘기했던 뭐 그러한 이야기들 19금 이런 건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점이 문제가 된다고 본 건가요? 왜 그래서 최태민하고 떼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걸까요? 최태민 가족들이 끊임없이 언니를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태민 가족이 언니를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네. 그 부분을 걱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화됐죠.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최태민 또 최순실로부터 속아서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 뇌물과 관련된 문제들도 직접 지시한 내용 그리고 또 안종범 전 수석이 그 노트 그리고 고 김영한 비서관 수석의 비망록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의 지시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들께 또 네. 애청자들께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지방과 인연이 된 지가 벌써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분들의 삶이 우리 평범한 집의 어떤 가족들의 삶하고는 제가 경험한 바에 하면 너무 많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돈과 권력 때문에 벌어지는 뭐 그런 쪽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 자라온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자라온 환경은 특수한 환경에서 자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특수한 환경에서 보고 느낀 것, 네. 그게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인들의 사고하고는 분명히 괴리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니 이야기를 듣는 게 같이 생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일반인들 네. 우리가 말하는 국민들의 관점도 저는 또 충분히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든 뭐 그와 별개로 이 사건은 특검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확인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유라 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덴마크
저 구금 시설에 구금돼 있는데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영린이다. 그러니까 정유라가 귀국을 하면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자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 사실들이 좀 있습니까? 최순실 씨 딸인데. 전 이번에 사실은 이번 처음 사건은 처음 알게 됐고 음, 그 안민석 의원이 표현은 조금 제가 다르게 좀 보는데 네.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에게는 영린이 될 수 있지만 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영린이 될 수 없다. 음, 박근혜 대통령의 영린은 제가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의 영리는 신동욱 총재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요? 만약에 제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고 지난 10년 동안 노력하지 않았고 음, 또 제가 수없이 많은 죽음의 문턱에서 음, 용기를 잃고 음,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네.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이 실체적 진실만이 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 길이라는 게 제 신념입니다. 썩은 한 분은 도려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요. 차이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사건에 제가 전면에 서는 것을 우리 아내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신념은 이것이 언니를 도와드리는 길이고 박정희 대통령 가문을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난 10년간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그래도 이 사건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어찌됐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고 이른바 박정희 가문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좀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진실이 거짓이 되는 것만은 목숨 걸고 막아야지요. 예. 자, 이 사건의 핵심 축들이 이제 감옥에 있는 최순실 씨가 있고요. 그리고 그의 남편인 정윤회 씨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축이 있다고 본다면 두 사람이 모든 것을 이렇게 여러 뭐 이를테면은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뭐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그리고 이춘상 보좌관까지 이제 사망을 했지만 이런 라인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사건의 수괴다 그 법률 용어로 하면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윤회, 최순실이 이 사건의 수괴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이용당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그럴 만한 개연성은 있지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연성은 있습니다. 개연성은 있다. 알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지면 왠지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늘 신경 써야 됩니다. 늘 신경 쓰고 명예훼손의 여지가 그럼요.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굉장히 이제 아끼려고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제게 교훈을 줬죠. 1년 6개월 동안 목살이를 시켰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 얘기 꼭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그 문자를 주신 대목인데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지금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데 징역에서 뭐 원래 그 재소자들에게는 생수 한 병만 마실 수 있는데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뭐 여러 병을 사고 그리고 또 하루에 영치금이 뭐 45,000원인데 그거의 금액에 상관없이 쓰는 것 같아서 이제 같이 있던 재소자 한 분이 그 문제 제기를 방송사에 했다가 오히려 다른 데로 이감이 됐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구치소 생활 얘기를 꼭 하시고 싶으셨다고 했어요. 나는 달랐다. 그 옥중옥이라고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치소 내에 또 다른 감옥이 있는 겁니다. 있죠. 그 무슨 옛날에 그 양심수들이 많이 갔다.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그 이상덕
전 의원은 네. 특별 면회만 1년 동안에 102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1년 6개월 동안 네. 특별 면회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렇죠. 거죠. 자,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가면은 이렇게 그 제명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네. 그 마약 사범은 마약 사범끼리, 음. 그 다음에 폭력 사범은 폭력